우여곡절 끝에 올해 문을 연 경북 영주 적십자병원이 무려 4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새로운 용비어천과 고문원이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에서 사용한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의 포화 상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가 해마다 10건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할로윈 오늘 대구 경북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예상되지만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는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영환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쾌청한 날이 되겠는데요. 다만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답게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옷차림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4도, 안동 8도로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안동 모두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꽤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간간히 구름은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영덕군이었습니다. 저지대 시장과 주택가에 갑자기 물이 차면서 주택만 1,100여 채나 침수됐습니다. 피해 현장을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경북 영덕의 전통시장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2m 높이로 물이 차올랐고 상인과 주민들은 구조대 보트를 타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찾은 전통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불에 옷가지까지 모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폐기물로 변했습니다. 이불이고 너무 물고 맡아놓은 게 지금 물에 다 잠겨갖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멀밭으로 변한 가게 안에는 냉장고와 정수기, 의자가 넘어져 나뒹굽니다. 물이 여기서 이만큼 찼는데 완전 7년 동안 장사해도 처음이고 안에는 지금 엉망초토화됐습니다. 대형 슈퍼마켓도 아예 못 쓰게 된 물건이 부지기수입니다. 물막이 역할을 하던 인근 학교 담장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침수된 것입니다. 담벼락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확 밀어닥쳐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냉장고들이 떼내려갈 정도로. 바다로 떠내려간 어선 15척은 대부분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됐지만 아직도 몇 척은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 발생한 이재민만 500여 명의 침수주택은 1,100여 채, 집계 중인 상가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어제 경찰에 소환돼서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경직된 표정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출두했습니다. 지난 2일 경찰 소환 조사 2시간 전에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출석을 미룬 지 닷새 만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사를 받으러 옵니다. 지금 5명 구속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친박 후보를 자처했던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규모로 착신 전화를 개설해 중복 응답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사전 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 투표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집과 휴대전화를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주변 인물 50여 명을 조사하고 30여 명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사립대 교수와 선거 캠프 책임자 등 측근 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어제 10시간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패하며 사실상 상위 스플릿 진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강등이라는 부담을 안고 싸워야 할 스플릿 B그룹에서 과연 대구FC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또 준결승까지 진출한 FA컵에선 얼만큼 성적을 거둘지 서건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어느덧 리그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대구FC. 8월 말부터 4연승을 거뒀지만 이후 경남과의 맞대결은 무승부. 포항, 인천에겐 내리지며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 선수가 돌아온 뒤 오히려 경기마다 2골씩을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상위 스플릿 진입을 노렸지만 FA컵을 병행하며 체력적인 부담까지 커진 대구. 오는 20일 33라운드를 마친 뒤 이후 스플릿 그룹 내에서 5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데요. 강등권인 11, 12위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 하는 상황. 승점 차가 크지 않아 잔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승점을 쌓아 지난해 거둔 순위 8위 이상을 확보한 뒤 FA컵을 생각해야 할 텐데요. 그런 만큼 다가오는 전남과의 스플릿 라운드 이전 마지막 경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길었던 연승만큼이나 자칫 길어질지 모를 부진의 갈림길에 선 대구FC. A매치 휴식기인 약 2주간의 시간 동안 어떤 대비책을 찾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종합병원 개설은 영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적십자병원이 개원했는데 적자 규모가 무려 4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해마다 적자액의 절반을 내기로 한 영주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우려됩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6월 영주 적십자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형외과는 개원 초부터 예약이 몰리는 등 지역 첫 종합병원에 대한 영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적십자 측은 빠른 시간 안에 진료 권역을 넓혀서 병원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영주 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그런데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적십자병원 출연 동의안에서 올해 병원 적자액이 43억 원, 5년간 누적액은 98억 원으로 추산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2016년 추계 당시 35억 원으로 예상했던 적자 폭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해마다 적자액의 절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병원을 유치했던 영주시의 재정 부담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97억이라는 대국에 가까운 돈이 생긴다는 거는 더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앞으로도 좀 걱정이 사실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고. 영주시는 개원 준비 비용이 추가로 포함됐고 진료 과목 증설도 적자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 가운데 시의회 출연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적자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세종대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이 용비어천가인데요. 내일 한글날을 앞두고 15, 16세기 조선 초기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용비어천가 고문원이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한글날을 앞두고 발굴한 조선 초기 발간 용비어천가 고문원입니다. 전체 10권 5책 가운데 3, 4권 1책으로 책의 크기와 제책법, 판식 등을 볼 때 세종 때 간행된 초간본 목판을 바탕으로 다시 찍은 후세본으로 추정됩니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최초의 책자로 목조와 태조 등 조선 6대의 사적과 건국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훈민정음 원문에 한자가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초간본 용비어천가는 서울역사박물관 등 4개 기관에서 소장 중이지만 일부 장수가 빠져 있는 데 비해 새로 공개된 용비어천가는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 책은 앞뒤에 결략 없이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전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국어사 연구나 서지학 판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개된 용비어천가는 영천 이시 후손가에서 지난 6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것으로 서지학적 가치 정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보물 등 문화재로 신청됩니다. 이번에 발굴된 용비어천가와 함께 구급 간이방 등 한글본으로 된 조선 초기 책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선 초기에 발간된 용비어천가는 전체 10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초기본 5, 6권 1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500년 만에 세상에 나온 이번 용비어천가처럼 아직도 유력 문중 서가에는 희귀본 고서적과 문서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결국 인체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반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전북에 있는 부안 모항이라고 합니다. 전주 MBC의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안 모항입니다. 녹슨 어구들이 해변 곳곳에 버려져 있고 각종 폐자재를 모아 태운 흔적도 보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쓰다 버린 플라스틱 배관이 갯벌 속에서 나오고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잔해는 모래에 섞여 구분조차 쉽지 않습니다. 해안가에 널려있는 쓰레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페트병과 같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데요. 오랜 시간 버려져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부서집니다. 이런 가운데 부안 모항이 전국 해안가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위 면적당 농도가 1제곱미터당 14,500제곱미터로 뒤를 이은 거제 흥남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나 육상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업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스티로폼 부피에서 떨어져 나온 알갱이가 더 걱정은 오염물이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들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소중한 먹거리까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량이지만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마구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수거부터 처리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경북 지역 특수학교들이 기숙사에 배치해야 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7개 특수학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 특수학교는 수용 학생 수가 50명이 넘었는데 국립특수학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국내 원전에서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 상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포화율은 월성원전 88%, 한울원전 77%, 고리원전 7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은 2021년 완전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후속 대책이 없으면 2022년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내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의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가 매년 10건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대구와 경북 모두 13건씩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16년보다 대구와 경북 모두 4건씩 증가했습니다. 학교와 주택단지에서 사고가 가장 잦았고 아이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6세 이후 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의원 해외 연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해외 연수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 연수 결과의 정책 실현화 단계 등 3단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국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바꾸고 연수 내용을 검증받기 위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민간인을 연수단에 대동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쾌청한 날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답게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옷차림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4도, 안동 8도로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꽤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4도, 영천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영천 22도로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9도, 김천 10도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고요. 낮에는 모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8도, 봉화 6도로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1도, 봉화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간간히 구름은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